진짜 나는 솔직히 삼성전자 분할 매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진짜로. 지금. 무슨 게임, 메타버스, 바이오, 막 2차 전지 다 버블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진짜. 주식은 항상 위험 자산이다. 네. 이거 경제학의 기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호야한테도. 네. 위험한 거 만지지 마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네. 위험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항상 위험에 대해서 그 경계감을 강조하면서 네네. 왜 정작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해서는 위험한 걸 사람들이 자꾸 경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네네. 주식은 누가 뭐래도 위험 자산이고요. 네. 위험 물질은 위험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 과정에서 지금 많은 주린이 분들이 울고 계시는데 네네. 그때 퍼졌던 최악의 밈이 캐시 이즈 트래시. 현금은 쓰레기다. 네. 현금만큼 정말 그 어떤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외국인은 막 그 파생 막 합성 포지션 막 하고. 네네. 예. 외국계 운용사들이나 뭐 국내 연기금도 그렇지만 현금 비중 10% 이상 넘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하여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현금입니다. 외국인이 뭐 기관이 공매도를 한다면 어쨌든 그것도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현금은 기간이 없고 무기한인데. 그런데 그 현금을 은행에 넣으면은 뭐 돈이 녹는다고 하고. 네네네. 너무 위험한 밈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인 주식과 네. 사실상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 네. 이거를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하면 지금, 이자 2% 주는데, 네. 삼성전자 배당률이 4%다. 네. 당연히 그러면은 삼성전자에다가 투자하는 게 옳지 않냐. 아니, 어떻게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을 수익률만 가지고 비교를 하냐고요. 위험자산은 언제라도 원금이 네네네.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기로 이제 보유하면. 예. 예를 들면 지수형 펀드 같은 경우, 뭐, ETF 이런 거? 그거 장기로 좀 보유를 해라. 그런 얘기도 있고. 장기 투자하다가 장기가 상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 왜요? 장기 투자의 결과, 네. 삼성전자하고 SK텔레콤 두 가지 정도만 빼고는 국내 시총 상위주 다 10년 수익률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황당한 말. 네네네. 주식을 공부하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다. 아니, 프랑스에서 네. 풍력 발전 비중이 거기는 한 15% 정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한대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안 불었어. 그래서 풍력 발전이 망해서 네. 전기 요금이 팍 올라가고 원전이 갑자기 또 르네상스가 일어났어. 이런 걸 공부한다고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네. 2차 전지를 내가 공부했어. 막 분리 막 양극재, 음극재 막 다 알아요. 네.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소재를 수출을 안 한대. 그래서 주가가 폭락해. 네. 이게 공부로 되나요? 테슬라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를 쓰기로 했대. 어떻게 대응하죠? 공부한다고 되나요? 그래서 이건 누구를 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주식은 위험 자산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국 주식 장기 투자는 절대로 네. 답이 아니다. 심지어 코스피 지수조차도. 코스피 지수도 그렇죠. 네. 지금 상당히 저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 근거는 뭐 얘기하고 싶지만 네. 참겠습니다. 남의 채널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왜요? 얘기하는데 그거 지금 뭐 구독 유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왜요? 지금 역사적 고점이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서점에 갔는데 네. 주식 투자 지침서 네. 이렇게 해서 슈퍼개미가 됐다.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서적들이 진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또 이제 개그맨 분이 네. 그 재테크 투자 지침서를 또 냈더라고요. 네. 전 그걸 보고서 네. 진짜 이제는 종점에 다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시그널로. 네. 이분이 그거 좀 주식 쉬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데. 그런 어쨌든 네. 발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진짜로 끝물이지 않나. 근데 솔직히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고 저보다 뭐 다 예전에 좋은 성과 내셨던 분들이겠지만 그런 어떤 뭐 투자 수익 낼 수 있는 비결 이런 거는 네네. 쉽게 오픈을 원래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주식 투자의 어떤 아이콘,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도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투자책을 낸 적이 없어요. 네네. 그 사람이 책 쓴 적 없어. 또 워런 버핏에 관련된 책은 그 사람의 어떤
일화 네.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 퍼포먼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3자가 네. 관찰해서 이제 분석해서 쓴 책이지. 그 워런 버핏도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책을 안 냈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으로 그렇게 돈 버는 거, 투자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워렌 버핏도 안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뭡니까? 투자의 원칙. 예. 네. 일단 네. 유튜브 채널이든 뭐 어디든 내가 어떤 그 종목의 정보를 알았을 때는 네네. 이거는 진짜 온 인류가 막 온 우주가 다 알았다고 생각. 이미 다 알다. 예. 다 안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예. 대중하고 이제 좀 반대로 가는 어떤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것도 이제 들어갈 때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가 힘들고. 뭐 증시 격언에 뭐 멋있는 거 많죠. 뭐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비로소 주식을 살 때다. 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뭐 있는데 네. 진짜 공포 겪어보셨죠? 공포. 정말 내 생계의 위협이 들 옛날 당산동 시절에. 아, 그죠. 그럴 때는 마음도 같이 위축돼서 뭐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진짜 막 주변에서 곡소리 나고 막 진짜 언제 막 이 경제가 완전히 저 코로나 때도 얼마 전이잖아요. 코로나 때도 별로 못 샀어요. 워낙 공포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포 때는 네. 투자를 할 생각이 안 들어요. 손이 안 나가야지 진짜 공포야. 맞아. 그때 못 사겠더라고요. 네. 그때 많이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사셨어요? 저도 공포에 이제 사셨어요? 공포가 조금 지난 다음에 샀어요, 저도. 저는 진짜 조금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알 주식을 많이 안 해요, 요즘은. 네. 그러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국면인가요? 지금은? 이미 안 하려고 해도 네. 지금 대부분의 주식 그 초보자 주린이 분들이 야, 지금이라도 원금만 돌려주면은 네. 다시는 얼씬도 안 하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한국 증시는 안 하는 게 낫다. 아, 그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네, 아니에요? 야, 아이, 증권사 네.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주식에 너무 몰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도 하고, 막, 땅도 어디 좀 이렇게 몇 개 사놓고, 가상화폐도 투자해놓고, 스타트업 뭐 지인 통해가지고든 아니면 뭐 플랫폼을 통해서 비상장 주식도 하고, 청약도 항상 노리고, 네. 뭐,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예금이나 저축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예금 저축을 막 그 희화화하는데, 네. 주변에서 예금 저축을 과도하게 해서 한강 간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주식을 너무 많이 하다가 한강은 가는데 예금 저축 열심히 하고 너무 내 그 소득 대비 과하게 해서 잘못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축을 너무 과하게 해서 잘못됐다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요. 네. 현금 확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좋다. 대신에 이제 주식은 조금 맹신을 버려야 되고 네. 진짜 나는 솔직히 삼성전자 분할 매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진짜로. 지금. 무슨 게임, 메타버스, 바이오, 막 2차 전지 다 버블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진짜. 지금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 접근. 정도. 예.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은 그거 외에는 사실상 없다. 없어 보인다. 네. 그리고 뭐 마이너스 40% 막 거의 그냥 방치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거 다 털어가지고 네. 일단 현금 확보를 해서 사람이 원래 수익은 확정짓고 싶어 하고 손실은 외면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실이 난 거 그냥 팔아가지고 네. 예,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지금 좋은 시점 같고,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가 복리의 마법이라는 뭐 그런 레토릭도 있는데 그거는 원금이 보장이 될 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지 원금이 깨지는데 복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 하락할 때도 사실 복리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0% 마이너스야. 이거 하한가 한 방 맞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3%씩 한 열흘만 오르면 그래도 원금 회복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마이너스 30%가 원금 되려면 42.86%가 올라야 돼요. 왜냐면 원금이 줄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종목이 있어. 마이너스 50%? 기다리면 오겠지. 100%가 올라야 원금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마이너스 폭이 커가지고 거의 방치된 종목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 많이 하락했잖아요. 사실 그 연초 대비로 고점 대비로 보면은 아니, 오늘 얘기 나온 종목들만 해도 네. 뭐 LG 생활건강, 카카오 뭐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 30% 이상.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팔아야 된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나스닥 네. 붕괴 법을 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점이 2,925포인트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천스닥이 왔다고 막 그렇게 환호를 한 거야. 맞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때 이제 2000년도였는데 2,925포인트 코스피도 아니고 갔을 때 코스닥이 먼저 3,000시대 연다고 해가지고 그때 2,900포인트 뚫을 때 이제 개미들 또 다 달라붙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못 내린 거예요, 오히려. 그때라도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 버블 같은 지금 버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완전 버블이라고 보고 완전 버블이다. 예, 월가에서 얘기하는 히스토리컬 버블이라고 봐요. 역사적 거품이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버블 붕괴가 와서 뭐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 그럼 이제 현금 들고 있던 걸로 주식을 풀매수하면 어떠냐. 그것도 사실은 꿈 같은 얘기인 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세태 때 예. 그때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액분 후 기준으로 8,000원이었거든요. 그 상황에 삼성전자 8,000원에 샀던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어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던하게 진짜 막 어떤 뉴스 막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막 승계 막 이슈 있고 막 이재용 부회장 감옥 가고 이랬을 때 그걸 다 버티고 지금까지 뭐 해서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다중인격 장애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살 때는 그렇게 사고 네. 보유는 지그시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사후 편향이라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다 그렇게 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창조하는 건데. 그건 너무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코스닥 버블이 무너지는 것 같은 버블 붕괴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게 다 연준에 달렸는데. 연준에서 이제 이 저금리 시대를 끝내려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제롬 파월도 힌트를 주긴 줘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자산 시장을 보고서 정권의 어떤 경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어떤 저금리 시대를 끝내려는 어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기축통화국 달러 발권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나 달러 위상이 훼손되는 거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장기간 저금리를 해와서 사실 코로나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 연방 기준 금리 3% 이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거죠. 뭐 사실 우리 옛날에 2000년대 코스닥 버블도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냥 미국발 신용 경색, 그다음에 유동성 회수 이런 것 때문에 다 엎어진 거잖아요. 근데 요즘 뭐 두솔라라고 하는 두산중공업도 뭐 하여튼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하는 그런 뭐 기업들 다 그때 주가에서 회복 못했어요. SK 하이닉스도 옛날에 현대전자 시절에 그때 당시에 68만 원을 갔나? 어마어마하네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거의 뭐 수익을 낸다. 10년 이상 내가 보면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종목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증시 역사 20년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최근 20년이니까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죠. 통계를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돈을 벌 확률이 데일리 그러니까 하루 일간으로 봤을 때는 50대 50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상승 하락 홀짝 50대 50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50대 50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1년 단위로 수익이 날 확률이 68%. 굉장히 높네요. 높아요. 10년 단위로 보면은 88%. 와. 20년 단위로
수익이 날 확률이 100%였어요. 20년으로 보면 수익률 확률이 100%다.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닷컴 버블 때 한번 큰 충격이 왔잖아요. 네네. 나스닥 지수가 4분의 1 토막 났잖아. 네. 근데 그런 걸 보고도 그때 주식을 사서 20년을 버텨서 20년 동안 수익률을 냈던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 주식 비중이 자기 자산 대비해서 크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되죠. 미국 주식도 연준 긴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세장으로 찾아오고 뭐 대공황 이렇게 맞으면 추세적인 어떤 베어 마켓에서는 미국도 답이 없어요. 네. 닷컴 버블 때 인텔이 $70 갔었거든요. 네네. 아직도 그걸 회복을 못 했는데 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가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미국 증시도 네. 일단 최근 20년까지는 좋았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지금 또 사실 버블 징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 버블 붕괴 당시에도 한 방에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듯이 수직 낙하를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이게 잔인한 정말 최악의 그때 그 버블 붕괴였던 게 네네. 한 10% 떨궜다가 3% 반등 줘요. 그럼 사람들이 이때 끝났나? 하고 들어가. 네. 그 다음에 다시 20%를 빼. 네. 그랬다가 다시 10%를 또 반등 줘. 이런 식으로 2년을 그 추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슈퍼개미 중에 배진환 님이 얘기를 하다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고문을 한다. 아, 물검은 이렇게 했다가 불어. 끌어올려. 괜찮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했을 때쯤 네.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짬뽕을 먹이는 구간이죠. 자, 나도 인간적으로 이러면서 짬뽕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코에다가 짬뽕 국물을. 진짜야. 차트 보면 있어 그게. 네. 그 앞으로 그러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선택이 오히려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요, 해야죠.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인데 네. 하긴 하는데 이제는 조금 좀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네. 일단 비중을 팍 줄이고 네. 예. 그러면서 좀 마인드를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예. 비중을 줄이고. 네. 지금은 좀 투자를 좀 많이 안 해야 되는 거네요. 내가 만약에 100이 있다면 한 10% 정도만. 그러니까 내가 2달 벌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거잖아요. 네. 월 소득의 한 2.5배까지를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두세 배. 네. 내가 한 달에 버는 거에 3배라면 그 3개월 치잖아요. 그쵸, 예. 내가 연봉에 거의 한 4분의 1? 그쵸. 연봉의 4분의 1이니까 사실상 진짜 소액만 하는 건데. 그 이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한 거죠, 오히려. 그 정도가 적당한 거고요. 연봉의 4분의 1. 그러니까 맨날 심리적으로 네네. 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관하고 외국인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으로 하는 거죠. 네. 나는 내 돈이고. 거기다가 막 나의 어떤 그 자신과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을 정도로 큰 네. 비중이면 당연히 멘탈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장이라도 원금만 되돌려주면은 새로 시작하고 싶다. 네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좀 새로 네.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다 정리를 하고 새로 하는 게 낫다. 소액으로 아주. 아니,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네네. 주거 안정성. 주거 안전성. 내가 살 집부터 일단 마련하고, 네. 예. 지금 당장 그럼 집을 살 돈이 없어서 주식을 한 거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일단 1순위를 주택 마련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청약이 만약에 되면은 거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을 안전자산에 보관해야 될 필요가 더 커지잖아요. 네네네. 주식 같은 위험자산보다는. 네. 그래서 뭐 월세 살면서 그 돈으로 주식하라는 의견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월가의 영웅이라고 하는 피터 린치도 네. 주식, 채권, 뭐 회사채, 뭐 펀드 어떤 ETF, 어떤 투자에도 앞서서 해야 될 게 집을 먼저 장만하라고. 그 집을 갖는 것 자체, 네.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진짜 덜 할 수 없이 훌륭한 투자다. 그 어떤 뭐 주식, 채권, 펀드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집이 불황기에 몸을 의탁할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다. 네네. 그건 맞잖아요. 네. 사실은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집주인이 막 나가라고 하거나 이러면 진짜 내 가족과 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네네. 어떤 내 집 한 채를 갖자는 막 그런 정서적으로 더 가치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주거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내가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 분들이라면 영끌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수도권에 한해서 네네. 서울 경기권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도 네. 물론 이제 약간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경기도 신도시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네. 어차피 또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니까 네. 조금 뭐 흔들려도 계속 버티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동산을 뭐 인구 구조로 보는 분도 있고 뭐 시장 사이클로 보는 분도 있고 뭐 네. 정권이 뭐 보수 진보 정권 다 보는 분도 있고 막 많은데 네네. 서울하고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네네. 잃어버린 10년 뭐 부동산 버블 꺼지고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침체기 왔다고 하지만 네. 도쿄 중심가 그 주택 가격은 계속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 자체가 이 정도 인구 1000만 이상의 대도시인데 네. 총기 사용 허가 안 돼 있고 범죄 적고 마약 청정국이고 국제공항 가깝고 막 면세점 쇼핑 인프라 잘 돼 있고 교통 편하고 생활 물가는 뭐 싸진 않지만 어쨌든 인프라 잘 돼 있고 이런 국제도시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는 국제 범죄 조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이야. 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그죠. 위에는 북한으로 돼 있고 거의 섬이죠, 뭐.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우리나라 강력범죄 검거율 세계 1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이 없고 네네. 사실 홍콩, 대만이 요즘 약간 정정불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중국, 홍콩, 대만 부자들이 이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이제 집 사는 그 쇼핑이 막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는 아직도 저는 예, 투자 메리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네. 뭐 내가 살 집을 위한 투자, 뭐 투기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시작하려는 이제 주린이 분들께는 어떤 제일 교과서적인 스탠다드가 국민연금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여기 수익을 내면서도 전 국민의 어떤 그 노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네, 안정적인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좀 권하고 싶은데 네. 거기가 이제 하는 게 4411. 4411. 예. 어떤 건가요? 40%는 채권, 네. 40%는 주식, 10%는 대체 투자, 네. 나머지 10%는 단기 자금.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죠. 근데 개인이 이제 네네. 채권을 어떻게 투자해, 뭐. 근데 사실 할 수는 있어요. 미국 국채 같은 거 개인도 살 수 있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약간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채권 비중 40%는 네. 원금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원금 보존 정도. 네네. 그 원금 보장 추구형. 네. 이 정도로 뭐, 보험, 뭐, 적금, 예, 토지, 네. 이 정도. 보험이나 적금이나 토지? 네. 그 다음에 주식 40%는 직접 투자하고 펀드로 나눠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네. 뭐 퇴직연금도 될 수 있겠고, 뭐 ETF든 뭐 펀드든, 그 다음에 네. 내가 직접 뭐 주식을 하는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예요, 이거는. 네네. 소득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얘기한 대로 통장 쪼개기를 좀 기본으로 하자, 주식 계좌도. 네네. 그 다음에 대체 투자 10%는 금, 뭐 달러, 가상화폐도 저는 좋다고 보고, 네. 비상장 주식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 요구불 예금이죠, 뭐. 네네네. 예.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수시 입출금 예, 통장에 보관하고 이런 게 좋다고 보고, 네. 특히 이제 아까 금융 생명이 금융 문맹보다 위험하다고 했는데, 네네네. 저는 지금 주식을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그럼 이 돈을 뭘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네. 토지에 좀 투자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토지. 예. 왜냐면 네. 주식, 채권, 심지어 한 나라의 화폐도 달러, 원화, 위안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은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한정돼 있잖아요. 네. 거기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고 평지가 30%밖에 없잖아요. 네. 아직도 경기권에 가면은 평당 50만 원짜리 땅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을 샀는데 네. 거기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고 갑자기 시세가 반토막이 나거나 무슨 서브프라임이나 남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하루아침에 30%가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은 뭐 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 땅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박기냐 뭐 부동산 투기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도 내 어떤 투자 자산 중에 일부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언제 GTX가 지나갈지 뭐 신공항이 생긴다고 할지 사실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투기가 아닌 게 주식도 뭐 네. 친구한테 너만 알고 있으라고 정보 들어가지고 미리 사놓고 진짜 어떤 기복 신앙으로 기다리고 네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막 그 재료 터져가지고 막 올라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랑 토지 매매랑 전 다른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삼성전자 분할 매수는 꼭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물론 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네. 나만 소외될까봐 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네네.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 상품, 심지어 국민연금, 얘기하신 퇴직연금, 건강보험공단, 네네. 경찰분들은 경찰공제회, 군인분들은 군인공제회, 모든 연기금이 주식 운용 비중 1위가 삼성전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삼성전자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아도. 네. 근데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4,500포인트 전망을 냈어요. 물론 골드만삭스가 약간 좀 뻥카가 좀 심하다는 평가도 네. 있고, 예. 한국 증시가 특히 코스피 4,500포인트 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성공한다면 그렇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MSCI의 분류 기준으로 한국이 선진 시장의 지위를 얻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약 440억 달러 규모, 네. 한 50조 원 넘는 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한국 증시 중에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요즘 한 10조 원 안팎이니까 네네. 50조면 일주일 동안 기관, 연기금, 개인 다 빼고 외국인들만 자기들끼리 막 네네.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을 일주일을 통으로 그 정도 자금이 추가 유입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근거를 또 보면 야 4,500원 좀 오바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도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걸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퍼로 봤을 때 네네. 어떤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하는 할인율이 선진국 대비해서 36%래요. 네. 너무 많이 깎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가 더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할인율이 47%래. 그래서 만약에 MSCI 선진지수 편입한다고 가정하면 네. 그 평균이 할인율이 36%니까 거기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한 6%를 더 차이가 좁힌다고 해서 네네. 선진국 대비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의 할인율을 30%로 설정했을 때 코스피가 중기 관점에서 4,5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망을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놓고 가정했을 때 네. 삼성전자 분할 매수가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서 뭐 10만 전자 이 얘기는 듣기도 싫은 분들이 많겠지만 네. 원래 그 10만 전자의 레토릭은 원조가 외국인이고 외국계 증권사다. 앞에 얘기한 골드만삭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네. 크레딧 스위스는 11만 5천 원. 네네. 심지어 최근에 나왔어요. 이번 주에. 맥쿼리도 11만 5천 원. 네. 다이와 증권도 11만 5천 원. 노무라 증권 11만 원. 네. CLSA 여기가 10만 5천 원. 네. 그 다음에 윈터 리스 커밍. 그 겨울이 온다 그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찍어 눌렀던 모간 스탠리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9만 5천 원. 네네. HSBC 10만 5천 원. 네. 외국 커버리지 다 대부분 삼성전자 이 정도예요. 평균 내도 한 10만 원 후반대 정도 돼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버블 붕괴가 온다는 그런 거는 없네요. 다른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박스피 네. 그 장기 구간에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했던 게 네. 삼성전자만 가고 지수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딴 종목이 다 못 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하면은 네. 외국계 증권사들이 어쨌든 이런 전망이 삼성전자 10만 원 가면은 무조건 코스피는
전 고점보다는 올라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쏠림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또 키 맞추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저 정도면 네네. SK하이닉스도 뭐 당연히 여기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네네. 뭐 그렇게 그런 관점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시해 주신 포트폴리오 자산 분산 방법은 4411 네. 보험 적금 토지. 이거 독특해요. 음. 보험과 적금과 토지가 4 맞죠? 네. 그 다음에 주식이 4.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와 펀드를 합쳐서 4. 그 다음에 1은 대안투자, 금이나 뭐 비상장 주식, 코인. 네, 코인도.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10은 예금. 그런 식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면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해서 뭐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는 보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대신에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물적 만약에 분할 삼성전자 물적 분할 발표한다.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뭐 IM 사업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네네네. 뭐 삼성 갤럭시 뭐 그렇죠. 비스포크 네. 삼성 삼성 세미컨덕터 이런 거 다 SS 이렇게 해서 삼성 세미컨덕터. 예. 네. 이러면 이제 꽝이다. 네네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만 최근 그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 우상향한 것도 사실 이런 게 아니었겠네. 다른 데는 다 분할하고 쪼개고 네. 유상증자하고 예? 다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네네. 알겠습니다. 모멘텀 투자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절대로 무지성 장기 투자, 네. 예, 가치 투자는 하지 말자. 네네. 그 결과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 4411도 어려운 게 아닌 게 네. 인사청문회 때 공직자 이제 재산 등록 같은 거 이제 사항 나오잖아요. 네네. 딱 이래요. 뜬금없이 토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네네네. 그래서 토지를 해야 된다. 차라리 주식 할 바에는. 주식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만 3번째야, 지금. 예. 편집 잘 해주실 거예요. 예. 오늘 그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주신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아니면 뭐 투자를 한다는 분들의 전략과는 왜냐면 아예 보험을 들지 마라 이런 옵션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네. 토지보다는 뭐 다른 쪽에 접근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부동산 쪽에 있고 그럼에도 이렇게 원래 사람들은 다 네.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네네. 얘기를 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전직 애널리스트지 네. 현직 증권 투신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약을 팔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런던 오빠 김희용님과 자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런 버블 붕괴 이런 거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오길 바라죠. 네네. 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겠습니까만 네네.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일이라 저는 이게 또 온다고 해도 뭐 특별히 두렵거나 뭐 이상할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네. 네. 항상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네. 늘 잊지 마시고 네. 코스닥 사상 최고치는 2925포인트였다. 네. 그것도 20년 전에.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